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국에서 요즘 가장 핫한 스타트업,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의 가장 핵심 기업으로 부상한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 요즘 가장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는 샘 알트만이 전격 이사회가 해임을 했어요. 본인의 의사와 반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의 미드 같은 드라마가 아주 지금 극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인공지능의 보급 확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핵심 인물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의 차이, 또 그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초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뒤에 있는데, 이러한 것에 우리가 내막을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의 홈페이지를 가면 게시문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CEO인 샘 알트먼이 해고가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공동 창업자이고 이사회의 멤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고가 되었나.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이사회는 전격적으로 샘 알트만이 해고가 되었고, 후임으로 임시 CEO인 미라 무라티,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오는 알바니아계 상당히 똑똑한 CTO니까 이 회사의 챗GPT 포함한 모든 제품의 개발 총괄을 했던 그런 아주 뛰어난 여성 경영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회사가 강조한 것은 이사회에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샘 알트만이 우리와 이사회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상당히 솔직하지 않았고, 특히 그 사람이 이 일을, CEO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의문이 든다는 그런 항상 강한 톤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 여기 보면 이제 미라 무라티라는 사람은 알바니아계의 이제 과학자이고, 다트머스를 나오고, 테슬라에서도 상당히 핵심 인물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찍새 딱새라고 그러죠. 그래서 샘 알트만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도자, 한국에도 왔었죠. 여러 행사에 항상 AI의 전도사로 뛰어다니면서 찍새 역할을 했는데, 실제 회사 내에서 모든 이 챗GPT와 관련된 개발 모든 과정은 실제 이 딱새인 미라 무라티와 다른 몇 명의 과학자들이 했는데, 그런 힘의 겨루기에서 이제 밀린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여기서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49% 지분이 있는데 이사회에 참여 못하고 의결권이 없는 독특한 구조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힘이 있으니까 여기에 등을 얻고 샘 알트먼이 컴백을 시도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데 2015년에 오픈 AI가 설립되었을 때 일론 머스크도 어마어마한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공동 창업자로 들어왔는데, 일론 머스크도 공동 창업자인데 계속 샘 알트만에 대해서 2018년에 떠났어요, 머스크가. 그래서 너무 상업적으로 오픈 AI가 흐른다. 원래 초창기의 미션하고는 틀리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로 가야 되는데 클로즈 소스로 가서 여러 가지 회사가 약속했던 초기 약속을 안 지킨다. 이제 그런 비난을 해서 본인도 인공지능 AI 회사를 지금 따로 만드는 중인데,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오픈 AI를 접수하는 게 아닌가, 일론 머스크가. 마지막으로는 되게 중요한, 우리 장기 투자에 중요한 건데, 그러면 AI의 미래는 누가 미국에서 주도를 할 것인가. 상당히 되게 똑똑한 게요.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초대형 생성형 AI 챗봇 구글의 바드의 예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양대 산맥인데, 검색은 당연히 구글이 주도를 했고, 생성형 AI에 있어서는 이제 오픈 AI가 치고 나오면서 이제 구글이 원래 하는데 이제 급하게 지금 제품을 출시를 해서, 저는 바드를 좀 더 많이 쓰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샘 알트먼이 오픈 AI에서 해고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이제 이 아래가 나온 해답인데,
상당히 팩트가 다 정확하고 균형 있는 답이에요. 그래서 해고된 이유는 여기 파란 박스에 보면 이사회한테 솔직하게 의견을 제시를 안 했고, 그 다음에 리더십 스타일이 분열적이었으며 회사의 원래 미션인 AI가 모든 인류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 상충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것은 실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서를 달았어요. 그의 해고가 오픈 AI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후임자, 임시 CEO인 미라 무라티에 관해서는 CTO를 역임한 인물이고,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고, 오픈 AI의 원래 미션에 공감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그 실리콘밸리나 미국의 이제 오리지널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것과 몇 시간을 제가 찾아본 것과 똑같은 정확한 대답을 바드가 한다. 그래서 바드 뿐만 아니라 오픈 AI도 엄청나게 지난 1년 사이에 많이 성능이 개선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픈 AI의 챗GPT는 이미 1억 명 유저가 넘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트만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뭐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의 반 이상이 특히 성공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돈을 자금줄을 컨트롤하는 VC, 벤처 캐피털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38세 유대인이고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반기를 든 사람은 러시아와 동유럽 출신의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트먼의 그 개인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실리콘밸리의 압축 성장을 한 대표적인 스토리고, 최근에는 보면 뭐 일론 머스크, 뭐 저커버그, 제프 베조스 반열에 들 정도로 대단한 활동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오픈 AI의 초기의 미션이 사회적인 책임을 돈 버는데 너무 눈이 멀어서 좀 버린 게 아닌가. 10대 때 이미 창업을 했고, 본인도 그 당시에 그 스티브 잡스를 되게 존경했다 그러는데, 스티브 잡스도 실제 자기가 창업한 애플에서 1985년에 쫓겨났다가 이제 다시 한 10몇 년 후에 컴백을 했죠. 비슷한 길을 걸을지 모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뭐 엄청난 기라성 같은 사람을 배출했던 스탠포드 대학을 입학했다 1년 만에 중퇴를 했고,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 Y 컴비네이터라고 스타트업 그 인큐베이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최고 운영자를 오래 하면서 아마 인맥을 되게 넓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자기 돈을 내서 오픈 AI를 공동 창업을 했고, 돈을 냈지만 지분이 없는 그 당시에는 비영리 단체여서 실제 그 얼트먼은 그 오픈 AI 지분이 주식 한 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난 면도 있죠. 그리고 2019년부터 23년까지 CEO 역할을 하면서 인공지능의 사회가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닌 그런 전도사, 걱정을 할 것이 없고 우리가 빨리 보급해서 인류가 더 좋게 만드는데 우린 기여를 하겠다. 근데 이제 이 사회의 다른 편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을 해야 되니까 상업적인 면은 당연히 포기를 해야 되고, 너무 우리가 급하게 이것을 출시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반대 의견들이 상당히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격 해고의 그 내막을 보면 가장 큰 것은 이해관계의 상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라이먼트의 문제. 실제 그러니까 그 얼트만은 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려 그랬죠. 그래서 설립 당시에는 오픈 AI가 비영리였는데 얼트만이 이제 실제 뭐 여기 대규모 컴퓨팅 파워도 필요하고 클라우드 그 지원도 받아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외부 자본을 유치하면서,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0억 달러 이상을 유치하면서 그 하단의 그 회사에 지분을 줘서 회사의 초창기의 미션에서 변질이 됐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제가 나중에 조직도를 보여드릴 텐데, 그 영리법인은 기업 가치가 860억 달러에 거의 육박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얼트먼은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과학 책임자, Chief Scientist인 일리아 수트케버와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충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것을 롤아웃 하는데 속도,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그 얼트만은 이제 빨리빨리 하고 우리가 하면서 해결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워낙 밖으로 돌다 보니까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하고 조직의 그 통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이사회가 이 샘 알트먼이 두 개의 독립회사를 영리 목적에 따로 차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설립뿐만 아니라 자본 유치에도 반대를 했고, 특히 오픈 AI라는 브랜드를 사용해서 당신이 왜 회사를 따로 두 개를 만드느냐. 하나는 엔비디아 TSMC와 직접 경쟁을 하는 AI 반도체 회사를 일본의 손정희와 중동으로부터 100조 이상을 돈을 유치하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아주 유명한 애플의 전 수석 디자이너인 조니 아이브와 그 아이디 하드웨어 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려고 해서, 이게 이제 본인이 지분이 없어서 오픈 AI를 성공시키면서 자기가 경제적인 이익을 못 얻으니까 다른 사이드로 이제 회사를 만드는 거고, 이사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를 하고 그것이 지나치면 해고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것이 내막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국내에서는 어떻게 창업자가 해고가 당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해고 당한 것도 화제인데, 이사회라는 것은 그 정관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주주들에 의해서 선임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 박스를 보시면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데, 오픈 AI는 독특한 그런 회사의 조직을 갖고 있어서 이 6명의 이사회 멤버가 회사의 원래 설립의 미션에 부합하는 일을 지지하고, 그것과 반대가 되면 그것에 제동을 걸고, 심지어 샘 알트만을 해고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저희같이 이제 거버넌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오픈 AI의 설립 목적을 보면, 우리는 AI의 리서치와 그거의 배포를 하는 회사이고, 인공지능이 온 인류, 전 인류를 위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조는 non-profit, 비영리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단에 영리 법인을 만들지만, 그것도 투자 자본 대비 이익이 100배의 캡을, 최고 상한을 이제 100배로 씌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그런 위험에 대해서, 세이프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둔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등에 업고 샘 알트먼이 컴백을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월가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먼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이제 구조를 보여드리겠지만, 하단에 영리법인의 49% 지분을 투자해서 130억 달러를 태워서 그 대가로 오픈 AI의 기술을, AI 기술을 구글,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과 기타 제품 서비스에 활용을 하고, 실제 미라 무라티, 이번에 신임 임시 CEO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극찬을 했어요. 근데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제 생각에는 얼트만이 회사로 컴백하는 것에 지원을 안 하고, 오히려 얼트만은 제 생각에는 따로 창업을 할 것으로 같아요. 일부 오픈 AI 직원도 데려오겠지만, 그런 창업할 때 지원을 해서 그 두 가지를 오픈 AI와 그 새 회사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보면 주말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무라티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좀 편하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오픈 AI의 약간 독특한 구조예요. 여기 이제 파란 그 박스가 가장 상단에 이사회가 있고, 6명의 이사회, 이번에 샘 알트만을 해임시킨 이사회가 있고, 그 아래에는 그 오픈 AI 인크라는 그러한 그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버넌스의 가장 핵심이고, 그것이 컨트롤하는 하단에 그 빨간 박스를 보면
임직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영리법인의 지주회사가 있고 그것이 제일 하단의 영리법인을 컨트롤 하는데 이 영리법인은 의결권이 없어요. 돈을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헤지펀드들이 많이 태웠지만 의결권이 없고 이사회에 참여도 못하고 그다음에 퇴직 최대 수익 이 투자 원금의 100배의 캡이 씌워지는 영어로는 capped profit company라고 아주 독특한 조직이어서 이사회가 막강한 권한이 있고 그것을 감히 제 생각에는 외부에서 외부 투자가들이 이사회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어렵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공동 창업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다시 접수하느냐. 저는 이것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뛰어난 인물이지만 머스크가 여기 이제 이사회 멤버 그 사진을 보면 제가 이제 빨간 박스로 친 4명이 샘 알트만을 해임시킨 그런 4명 인물인데 이 인물 중에도 일리아 수스케버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엄청나게 뛰어나고 구글에서도 일을 했고 최고의 브레인인데 이 사람도 아마 반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CTO를 했던 애덤 디 안젤리오 지금 쿼러라고 이제 미국에서 지식 검색을 하는 아주 뛰어난 저도 가끔가다 쓰는데 거기에 창업자 이 사람도 아마 머스크랑 좀 결이 틀릴 것 같아서 머스크가 이 오픈 AI를 접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뭐 가능성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결국 AI의 미래,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최근에 분석을 보면 3년, 5년부터 후부터 실제 경제 성장의 선진국, 미국 같은데 아주 본격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텐데 결국 제가 연초부터 주장을 했던 것처럼 이 AI 머신러닝의 지존은 구글입니다. 여기가 저는 주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뭐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그 다음에 테슬라도 AI 기업이니까 이런 데들이 결국 주도를 할 것이다. 이제 그 이유는 구글이 특히 이제 주도하는 이유는 최고의 AI 머신러닝 인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청나게 많은 관련된 경험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뭐 딥마인드도 최근에 이제 본사의 그 AI 조직에 합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최고의 인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경험을 갖고 있고 고객이 특히 이제 검색을 구글이 독점을 하면서 고객의 신뢰가 뛰어나서 결국 구글이 이 시장도 뭐 검색같이 90% 이상의 MS를 마켓 쉐어를 갖고 가진 않겠지만 그 최강자로 군림을 할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빅테크, 테슬라, 뭐 당연히 반도체 공급하는 엔비디아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이 미드 같은 드라마가 전개가 될 텐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